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클럽을 좀 여러 번 가면서 되게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사귈 기회가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이 사람 원래 좋아했던 유튜버야 했는데도 만나 보니 생각보다 조금 기대했던 인상이 아닌데 하면서 아쉬운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정말 처음 뵙는 분인데도 이분 왜 이렇게 인상이 좋지? 되게 느낌이 좋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첫인상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닐까.' 근데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판사가 판결을 더 정확하게 잘 내리는 이유가 실제 인간 판사는 인간의 얼굴을 봐서 그렇대요.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별하기가 우리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대요. 히틀러를 그 어느 다른 나라 사람이 가서 이제 외교할 때 본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두 손을 내밀면서 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내가 들은 바와는 달리 굉장히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파괴적인 전쟁이나 그런 걸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히틀러는 완전히 악마였죠. 이게 우리가 사람을 굉장히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를 막 이용해서 내가 사람 좋은 척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랄까요? 그거를 우리가 후천적으로도 분명히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화났나? 저 사람한테 좀 말 걸기 어렵다.' 해서 그런 자리에 가도 정말 친구를 못 사귀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나름 발이 넓고 인싸거든요. 제 입으로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이에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많은 유튜버 분들과 친구이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해서 발이 되게 넓은 편인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저도 후천적으로 제 사회성을 좀 다듬은 케이스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는데 제가 항상 영상 얘기할 때마다 제 기질 검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회적 민감도라는 척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바닥이에요. 저는 좀 많이 마이웨이고 좀 공감을 잘 못하고 거리를 두고 이런 성격이에요. 사실 제 기질 자체는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다고 난 너 진짜 F인 줄 알았어. 공감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하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후천적으로 다듬어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만 밝히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첫인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나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사실은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인상을 잘 관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제가 이 분야의 권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할 자격이 약간 있다는 걸 덧붙이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클럽을 갔다 오면은 뻥 안 치고 최소 친구를 아니면 인스타그램 마팔을 한 10 명은 하고 와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사람도 네 10 명이 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사람들과 금방금방 친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방법을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감흥형 텐션을 가지세요. 이 감흥형 텐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나랑 대화하는 사람의 텐션에 내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크리에이터는요. 진짜 텐션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막 뽀짝하고 아이디어 넘치고 막 활기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사람만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완전 로우 텐션. 진짜 내성적이고 말 아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극과 극의 텐션 사이에서 그 사람의 에너지의 그런 척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떼걸룩이라는 또 유튜버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만나면 엄청 외향적이거든요. 막 "언니." 하면서 저한테 막 다가와요. 근데
힘들지만 저도 그런 경우에는 "어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높게 텐션을 끌어올려서 받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차분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진짜 차분했냐면은 의외로 지금 제 남편인 쌍수르 님이 전 영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톡톡 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전거 크리에이터고 뭐 스포츠 쪽이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되게 점잖고 목소리도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났을 땐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우리가 '상대랑 잘 통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이 던진 공을 잘 받아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어 이거 잘 받아주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되게 유명한 책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리액션인데 그 리액션은 그냥 "와 진짜요? 우와 대박."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텐션에 맞춰서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기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너무 막 에너지가 밝고 하이한 사람 만나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첫인상이면 우리가 5 분 10 분은 그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내가 앞으로 추후 더 친해지거나 뭐 그런 연락을 꾸준히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랑 마주친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 지구에서 그 엄청난 우연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 인연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텐션을 항상 좀 맞춰 보려고 하는 편이고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그 긴장도를 많이 낮춰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팁. 그렇게 낯 많이 가리는 분들의 마음을 여는 법. 스몰 토크가 중요합니다. 이 스몰 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 근데 그럴 때 제일 좀 적당한 말이요. 나와 너의 어떤 민감한 정보를 건드리지 않는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예전에 크리에이터 클럽에서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막 머쓱해하고 뻘쭘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죠.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런 자리 많이 오셨어요." 하면서 말을 걸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분한테 그분에 관련한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음식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음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안 와 봤는데 오늘 요거 음식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드셔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진짜 되게 효과 있더라고요. 전 진짜 이렇게 머쓱하게 사람 만날 자리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 음식이 맛있네요."라고 하거나 제가 예전에는 플로라는 플랫폼에서 라디오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진짜 낯을 많이 가리는 아티스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 참여한 게 제게 처음이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도 제가 처음 딱 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낯을 많이 가리시나요?" 라고 하니까 "아 저 낯 많이 가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고백하자면 또 이게 반전인데 저는 사실 낯을 별로 안 가리거든요. 좀 배신감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운은 많이 빠지는데 낯은 안 가려요.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은 확실히 남들보단 덜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낯을 가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낯을 가리면 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술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낯을 가린다는 거는요. 내가 100의 사람이라면 나의 한 20, 30 정도밖에 사람들에게 내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말을 잘했어도 말을 훨씬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리고 '아 내가 이거 왜 말했지.' 하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돼요. 그렇게 내가 쪼끔 더 긴장을 많이 해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낯을 가리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은 좀 사람을 좀 덜 만나는 편이세요? 그리고 혼자서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세요?"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는데 사실 "낯을 가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당신의 어떤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몰 토크고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날씨 얘기가 제일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싱가포르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제가 약간 낮에 한 28도 정도로 더워서 "아 이거 덥다." 하니까 "덥다고? 이 싱가포르에 비하면 이건 싱가포르의 새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날씨 얘기를 하면은 서로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스몰 토크 잘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기랑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고 가세요.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자기랑 어울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나 혹은 멋지다고 하는 스타일 혹은 뭐 비싼 명품의 물건들 이런 것들이 나를 돋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순간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그 사람이 자기 매력을 알고 그거를 드러낼 때 저는 그게 제일 멋지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굴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단정한 스타일은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막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은 안 어울리는데 확실히 저는 막 패턴이 되게 많은 것보다는 패턴이 조금 적고 있더라도 약간 줄무늬 정도만 있고 그냥 쉐입이 좀 멋진 그리고 작가적인 룩이라고 하면은 막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작가 같은 옷이 저한테 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은 뭐 린넨의 좀 통이 큰 바지라든가 아니면은 셔츠라든가 제가 그런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스타일적인 방황을 저도 오래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그거를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의 경우가 사실 남들에게 효과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들을 봤을 때 느낀 점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진짜 예뻐. 근데 그 사람이 다리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으면 저는 그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내가 조금 슬림한 편이야. 그 대신 나는 좀 핏이 잘 살아." 이게 제 남편이거든요. 그럼 제 남편은 그 핏을 살려서 또 실루엣을 멋지게 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타일링이 어떤 면에선 제일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저를 꾸미는 거를 잘 못했었어요. 오죽하면 저는 그것들을 좀 시도하고 좀 유의미하게 '아 내가 나를 꾸미고 있다.'라고 느낀 게 저는 30대 때부터였거든요. 되게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어느 정도 좀 신경 쓰고 나가니까 사람들의 대우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산책을 나가도 가끔 과하게 꾸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멋있게 입어?"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입으면 나를 아끼는 느낌이 난대요.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를 아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확실히 매력 있고 빛나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미용실을 갈 때 무조건 옷이나 이런 걸 되게 깔끔하고 멋지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갈 때 스타일링이나 드라이도 더 멋지게 해 준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제일 한가할 때 진짜 쌩얼로 가서 그냥 막 머리만 이렇게 갑자기 완성되니까 항상 이질감이 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어디 나가기도 좀 머쓱했고. 그래서 남편 얘기 듣고 미용실 갈 때 좀 제가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니까 대우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화점을 가도 내가 쪼끔 갇혀 입고 가는 거랑 내가 그냥 동네 룩 막 슬리퍼 질질 신고 가는 거랑 응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인상 좋아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뭔가 단정하게 입는 게 기본인데 그 안에서도 내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알고 한 사람이 더 빛나 보이더라.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관심을 보여라."예요. 사실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클럽에서 저는 이제 제가 구독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만났을 때 있잖아요. 고백하자면 저는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저는 낯은 안 가리는데요. 그냥 멀리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진짜 이상한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관계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수동적인 편이에요. 저한테 와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다가가는 거는 진짜 제가 못해요. 근데 제가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진짜로 잘한다고 전 자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못 다가가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뭔가 좀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런 불안의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와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진짜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용기에 굉장히 많이 화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말을 걸어 준다면 '나는 어떻게 답할까.'에 대한 매뉴얼들을 제 나름대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어떤 분야의 프로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분야의 사람이 보고 그 일 잘하시는 거 너무 멋있어요." 이런 칭찬하면서 보통 많이 대화를 시도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뭐 저는 뭐 오래 해서 그런 거죠. 누구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겸손해 보여서 또 좋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말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왔을 때 나름대로 특히 첫 만남에서는 부정어는 진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현님 유튜브 채널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어떻게 90만이나 되세요? 너무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진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또 저도 민망하고 머쓱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돼요.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만 해도 충분한 거고 그 사람도 그 말을 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너 진짜 예쁘다. 너 그 되게 오늘 옷 너무 귀엽게 입은 것 같아." 했을 때 "아니야." 하는 것보다 "헉, 진짜? 나 오늘 신경 썼는데 이거 예쁘게 보였다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 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동조를 해 주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고맙다라는 말로. 또 그 밖에 또 받아들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명함을 가끔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명함을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명함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 명함을 받고 "제가 잘 간직할게요." 하는 것도 이제 기본 매너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명함을 두고 왔을 때는요. 저는 제가 오늘 명함을 두고 왔는데 오늘 제가 꼭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웬만하면은 꼭 돌아가서 일과 시간쯤에 제가 문자를 드려요. 그 사람이 준 성의에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저를 알아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유튜브 크리에이터 클럽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유튜버들이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인간관계가 다 똑같아요. 유튜버라고 뭐 엄청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다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엄청 아름다운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살면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관계를 할 때 그 원리가 거의 다 비슷했다는 건데 정말 그 정수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리액션 해줄 때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매력을 보여주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매력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매력이라는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제가 확신하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 앞에 있는 상대는 못하지만 나는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제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 영어 잘하겠다. 그거 되게 멋진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저를 경계하면은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고 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채널이 90만이에요."라고 하면은 다들 거기에 대해서 "오 진짜 대단한데?"라고 해 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유튜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먼저 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제 유튜브 채널 막 보라고 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진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저는 미술 전공을 했고 저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라고만 얘기해도 보통 사람들이 그런 그림에 대한 환상이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호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요. 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은근슬쩍 어필할 필요는 있다. 이게 왜 필요가 있냐면 사실 한국인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를테면은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 회사 그냥 다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막 그 회사 다니는 걸 열심히 막 자랑스럽게 어필하면 그것도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 이 대기업에 다녀요." 하면서 자꾸 막 소개팅 첫 만남에 막 명함 주고 그 회사 얘기만 하고 이러면은 그건 좀 별로기는 해요. 왜냐면 거기까지는 안 궁금하니까. 근데 그냥 저 그림 그리고 있고 작가로 지내고 있어요." 이런 정도만 해도 내가 잘하는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나에 대한 신뢰도 높이면서도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뭔가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매력이라는 게 진짜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진짜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말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치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담백하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한번 소개를 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절대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텐션을 좀 감응형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텐션이 높으면 거기에 그래도 화답을 해 주고 텐션이 낮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스몰 토크를 하면서 그 사람의 긴장을 풀어 주는 거. 상대를 편안함으로 이끄는 거. 저는 옷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예쁜데 불편한 구두 같은 게 있고 진짜 예쁜데 편한 신발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 거는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계속 찾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자기랑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꾸며야 '아 이 사람이 이 자리 그리고 나와의 만남을 중요시 여겼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요. 제가 그냥 이거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소개팅을 했을 때 엄청난 한파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소개팅이니까 나름 예쁘게 입고 추운데 치마도 입고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소개팅 상대방이 완전 저희 고등학생 때 일진들이 입는 것 같은 완전 빵빵한 패딩 있잖아요. 그거 막 입고 와 가지고 오늘 날씨 진짜 춥지 않아요?"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입고 온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정말 얼어 죽어도 코트를 입는 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신경 썼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물론 엄청 추울 때 패딩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그 어떻게 입고 오느냐가 이 만남을 중요시 여겼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은연중에.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사람들은 공감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느낌인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기에 화답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거, 리액션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력 어필. 나의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게 일 말고도 취미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좀 안전한 사람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거. 요런 게 제가 좀 나름 해 왔던 방식들인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또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막 사람들 반응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첫인상이면 솔직히 뭐 한 번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정말 많은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되게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쪼끔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제가 애를 쓰는 방식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 친구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사실 막 되게 첫인상을 엄청 좋게 해 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사귀고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사귀고 있는 이 관계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조차도 진짜 이 관계가 많아졌을 때 얘기인데 정말 다 손절만 해 가지고 막 관계가 좁은데도 그 안에서 계속 더 좁게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한도전이 재밌었던 이유가 진짜 엄청 오랫동안 찍고 그거를 10 분, 20 분으로 다 축약하는 거래요. 5 시간 찍고 10분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근데 진짜 그냥 일단 모수가 커야 우리가 그 안에서 누가 잘 맞는지 누가 좀 나랑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관계에 있어서는 많이 열어 두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판단을 해 봐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밖에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